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밤, 퇴근하던 수연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가구들 사이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물체에서 묘한 향기가 느껴졌지만 수연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보자기를 들춰보자 그 안에는 인자한 듯 기괴하게 웃고 있는 노파의 영정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노파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수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평소답지 않게 사진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결국 액자를 집으로 들고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함부로 버렸을까라며 혼잣말을 하던 그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 한구석에 사진을 놓아둔 첫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려던 수연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닥을 스윽스윽 긁는 듯한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우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습니다. 잠에서 깬 수연이 거실 불을 켜자 분명 똑바로 세워뒀던 액자가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실내였기에 수연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습니다. 액자를 다시 세우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어제는 무표정했던 사진 속 노파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지독한 착각이라 믿으며 억지로 외면했습니다. 다음날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수연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묻습니다. 방금 자네 뒤에 같이 있던 노인네는 누구요? 수연은 혼자였다고 답했지만 할머니는 무언가를 본 듯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본 수연은 자신의 어깨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기괴한 손자국 모양의 먼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상복 입은 여자가 정말로 자신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집안 온도는 분명 영상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수연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높여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는 가시지 않았고 집안은 점점 서늘한 무덤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덧 거실은 정체 모를 차가운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영정사진은 이제 스스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수연의 발치를 향해 서서히 기어와 그를 압박했습니다. 다시 확인한 노파의 얼굴은 이제 치아가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아는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들이 입술 사이로 기괴하게 드러나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연은 상여꾼들의 곡소리를 듣습니다. 거대한 상여 위에 앉은 노파가 자신을 가리키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고 수연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파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잠에서 깬 수연은 액자 뒤편에서 낡은 신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 부지가 과거 이름 없는 무덤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세워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그 무덤의 주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액자 뒷면을 뜯어보자 내 집을 돌려다오라는 글자가 피처럼 붉은 글씨로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 번은 반복해서 적은 듯한 그 원망 섞인 문장들이 수연의 시야를 어지럽히며 저주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겁에 질린 수연이 사진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멀리 버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온 순간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버렸던 사진이 어느새 다시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여기가 내 집이다 라는 노파의 쉰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점점 미쳐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탈출구 없는 거대한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수연은 몸이 굳어버리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자 노파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썩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노파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노파가 입을 벌리자 그 안에서 시커먼 흙과 축축한 머리카락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수연의 입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 했고 수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질식해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수연은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집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수연은 완전한 어둠 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검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속에서 수십 개의 창백하고 앙상한 손들이 솟아올라 수연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들은 수연을 거대한 어둠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영정사진 액자가 병적인 초록빛을 내며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액자 안의 어둠은 액체처럼 흘러나와 거실 전체를 집어삼켰고 현실의 공간은 무너져 내리며 집 안은 소름 끼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액자 밖으로 노파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우두둑 꺾이는 기괴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바닥을 기어오는 노파의 긴 머리카락이 뱀처럼 수연의 몸을 감싸며 심장을 먹게 할 듯한 압도적인 공포를 주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망치를 들고 액자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망치에 닿은 것은 딱딱한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질척이는 사람의 살점을 때리는 듯한 끔찍한 감촉이 손목을 타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노파의 차가운 손이 수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자신의 비명 지르는 얼굴이 몸 밖으로 유령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수연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고통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먼지가 춤을 추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청년 수연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연의 몸. 그러나 거울에 비친 것은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옷을 입고 인자하게 미소 짓는 노파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파는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새로운 육신을 어루만지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노파는 거실에 놓인 사진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 갇혀 절규하며 유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진짜 수연의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영원히 그 좁은 액자 안에 갇혀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파는 수연의 얼굴이 담긴 액자를 다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발견되었던 그 분리수거장에 액자를 조용히 내다버렸습니다. 마치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굶주린 죽음의 덫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한 청년이 그 보자기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이게 뭐지? 청년이 보자기를 들춰내자 사진 속 수연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생자는 사진의 비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방에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은 안녕한가요? 혹시 당신을 보고 어제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지는 않나요? 조심하십시오. 다음 문은 당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드나잇 트랜스미션이었습니다.